그래서 저는 얘를 이제 끌 건데 이걸 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지금 보고 있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요. 여기 맨 밑에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 계속 그냥 바로바로 올릴 거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런 뭐 메모를 하느라 말을 놓친다던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집중해서 보시기만 해도 돼요. 지금 이 수업 페이지는 그냥 누르면 열리도록 해놔서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먹히지 않아 그러면은 컨트롤 클릭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새 탭으로 열기라서 컨트롤 클릭 해주시던가 아니면 우클릭해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해주셔도 돼요. 아무튼 연동을 시켜놨는데요. 가끔 얘가 안 열릴 때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안 되면은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 그리고 소리는 그냥 뭐 다 들릴 거고요. 잠깐만 이거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저 제 스피커에서는 지금 소리 나거든요. 근데 좀 멀어서 안 들릴 수 있어. 그럼 그냥 집에서는 이어폰 끼고 들으세요. 아니면 그냥 화면만 봐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는 자막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자막은 나중에 지가 알아서 입히는 거고 이건 유튜브 측에서 자동으로 입히는 거라서 저는 따로 터치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자막이. 화질은 지금 720이잖아요. 뭐 개선이 돼요 이것도. 바로 올리면은 144밖에 안 되고 뭐 360밖에 안 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1080까지 올라가니까 이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막과 화질은 시간 지나면 알아서 개선이 된다 하나랑 또 웬만하면 다 올리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하나.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뭔가 영상에 문제가 있다, 올라갔는데 문제가 있다 면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이거 올리고 안 보기 때문에 따로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면 조치가 가능하다면 해드릴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또 질문하는 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업 시간에는 진짜 아무 때나 하셔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그 외적으로 수업이 끝났다 또는 뭐 저녁쯤이다 했을 때 수업 내용에 관해서 또는 수업 내용 외적인 거에 대해서 또는 뭐 강사한테 뭐 말할 거 있다, 뭐 영상 이상하다던가 다른 기타 질문이 있다면 그냥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걸 너무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영상 이거 이상해요 이런 건 사실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잘 못했다던가 아니면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질문할 거리가 있다. 모르는 거 있네? 물어봐야지. 들어와. 이건 안 돼요. 여길 한번 거쳐서 오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구글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 또는 어떤 결과를 찾을 수 없다? 그럼 이건 그냥 능력 부족이에요. 능력 부족으로 이어져요. 내 문제 상황에 적용시켜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해주세요 스탠스로 저한테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가오면은 저는 물론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짜로. 그냥 오늘 이거 배웠는데 이거 모르겠다 물어봐야지 이쪽으로 와. 이건 절대 안 돼요. 모르겠다 하면 일단 구글 먼저 키세요. 얘한테 먼저 물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오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추천이 아니라 이건 거의 법이에요. 그리고 요새 또 많이 쓰는 AI 툴들 있죠. 뭐 있어요? GPT 있고 또
클로드 같은 거 있고 또 기타 등등 더 있잖아요. 뭐 있냐 또 제미나이 같은 애들도 있고 그죠? 걔네들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봐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걔네들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 이거 뭔지 알아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아세요 혹시? 뭐예요? 그치? 그치? 걔네들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 되게 유명한 거 있는데 그지 세종대왕 맥북 던짐 막 이런 거 있잖아. 보자고. 이런 거 있어요? 이거 GPT 쓴 거란 말이지 초창기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 근데 얘가 뭐래? 이딴 일이 어딨냐고. 인건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왜 알아 이걸? 이게 틀렸다는 걸 나는 어떻게 알았어? 애초에 시대상이 안 맞고 그죠?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나는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시언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내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얘가 딴소리 하면 내가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를 나는 이거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이 텍스트 정보에서 나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대답해주는 게 다 맞겠지 해버릴 수가 있다는 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GPT 사용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나도 안 써요 지금.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잘 안 써. 문서 작성 막 이런 거 귀찮은 거 할 때나 쓰는 거지. 특히 초심자가 되게 사용하기 위험한 점이 뭐냐면은 이게 쓰다 보면 느끼는 건데 나중엔 쓰게 될 거예요. 나중엔 쓰게 되겠지만 쓰다 보면 느끼는 건데 내가 이제 생각을 멈추고 얘가 생각을 하게끔 하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서 발전이 없어. 내 머리는 여기서 끝이야. 그냥 귀찮기만 해. 라는 현상이 진짜 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실제로 되게 유명한 유튜버지? 유튜버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혹시 알아요? 노마드 코더라고 해서 이거 잠깐만 영상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얘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코파일럿이 코드 AI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오히려 성능이 더 안 좋아졌다. 내 코드에. 물론 도움받는 건 좋아. 도움받는 건 좋지만 발전이 없어. 그래서 이건 잠깐 제가 녹화를 좀 멈추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처럼 이제 코딩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이건 진짜 팩트야. 내가 느껴본 바로는 그래요. 당장 이게 맞는 말인지 틀렸는지 뭐 틀린 말인지 나는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뭐 정답인 것 같은데 쪽으로 얘가 추천을 해주는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은 이건 너무 한정적인 어떤 개발 공부를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GPT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구글로 오셔서 해당 오류가 뭔지 또는 이 오류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내가 내 손으로 찾아보는 걸 1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지금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중에 쓰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얘는 그냥 지금 거의 조력자예요, 조력자. 뭐 물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앉혀놓은 약간 조수 정도인 거지. 나보다 나은 무언가, 뭐, 뭐 교수님처럼 내 어떤 문제 상황에 있어서 해결하는 법을 많이 알고 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도와준다. 그래서 개발자의 기본 소양은 구글링이 첫 번째가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링, 구글에서 뭔가를 찾아보는 행위를 말하죠. 구글링 자체를 잘 해야 돼. 이건 개발이랑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내가 뭔가를 공부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는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 띄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 탭 이상에는 이제 무조건 구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 우측 모니터에 구글을 띄워놔요. 근데 모니터가 하나다 하면은 이렇게 탭으로 구분을 해서 무조건, 진짜로 무조건이야. 이게 진짜 정말 많이 겪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가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합시다. 물론 뭐 사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어. 내 사수나 또는 동료한테 가서 야 이거 뭐야? 라고 하면은 멍청한 놈 쳐다보시지 봐요. 진짜로. 당장 야 이거 뭐야? 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뭔가를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난 네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너 이거 지금 찾아보고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라고 할 거예요 아마. 특히 사수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리겠죠.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랑, 안 찾아봤는데요? 랑, 느낌이 다르잖아, 이건. 당연한 말이잖아, 이건. 안 찾아봤으면 이건 진짜 찐으로 잘못한 게 맞는 거고, 찾아봤는데, 찾아본 내용 중에 모르는 게 있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존재하는 거죠. 왜?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잖아. 네가 찾아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 찾았다, 못 찾았다. 또는 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 이 부분이거나,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라던가, 뭐 잘못 찾았어. 다른 걸 찾아야 돼. 라던가. 그래서 당장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질문할 때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해요. 이게 첫 번째야. 초보자랑 숙련자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에요, 이게.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상태를 보통 숙련자라고 하고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를 초보자라고 해요. 이게 아는 상태, 모르는 상태로 갈리잖아요. 이게 진짜 엄청 큰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며 내가 그에 따라서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게 초반에 좀 많이 발생하는 일일 텐데 이건 고민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문법을 모르는 경우, 라이브러리를 모르는 경우, 뭐 C 언어로 뭐 게임 만들기 또는 뭐 하는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로 갈릴 거예요. 초반에는 문법 위주가 되겠죠. 왜냐면 난 난생 처음 보는 언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갈려요. 그래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정보 전달을 위한 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이런 텍스트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나는 모르겠어서 나 C 언어 조건문을 몰라 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상태가 됐으며 이거는 문법으로 귀결이 난 거죠.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는데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뭐 영상이랑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또는 이런 블로그 형식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거 머리로 해결할 수 있나? 이걸 한 번 더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고민 많이 하면 해결 가능? 이랑 같은 말이죠. 내가 이걸 난생 처음 봐. 난 살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럼 내가 아무리 뭐 100시간을 고민하던 1000시간을 고민하던 이건 내가 해결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아까 전에 봤던 음, 코드업 같은 경우 자 이런 문제를 마주쳤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내가 내 문제 상황이야. 근데 나 이거 난생 처음 봐. 그럼 여기서 내가 고민을 한들 의미가 없죠. 그러면 사실 고민을 하는 행위 자체는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바로 C 언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그때는 그냥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내가 고민을 해도 소용이 없겠다 싶으면. 근데 나 이거 배운 거 같은데? 아 이거 수업 시간에 분명히 다뤘는데? 라던가 이거 살짝 머리 이렇게 쓰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은 이 행위 자체도 별로 추천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해결도 아니야. 아까 전에 그 유튜브 봤을 때도 그런 말이 나왔죠. 구글링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법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들이 있다면 고민을 먼저 해보는 게 좋고요. 난생 처음 보는 거라면 찾아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찾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습득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처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억지로라도 키우려면요.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근데 이걸 뭐 3분, 5분 이렇게 해서 뭐 안 끝날 수도 있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증상이 심해지면은 밥 먹을 때나 씻을 때나 뭐 그 해당 문제를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거든요. 코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과 해결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구별을 하고 만약에 고민을 해도 소용이 없겠다 싶으면 이렇게 찾아보면 된다까지 한 거고요. 반복문을 몰라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이런 거 검색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한글로 검색해도 다 나오니까. 여기서 지금 한글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엄청난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추천하는 바는 컨트롤 누르고 이걸 다 열어,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씩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위에 지금 탭 쌓인 거 보여요? 맨 위에?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그냥 대충 봐. 이건 좀 괜찮다. 얘는 내가 보기에 좀 어렵다. 얘도, 얘는 좀 깔끔한 것 같아. 얘도 지금 정보 전달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얘도 볼만해.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어? 얘가 하는 말에는 그냥 지가 이해한 바를 쓴 것 같은데? 어떤 강의를 듣고서 뭐 강의 노트처럼 쓴 것 같은데? 하는 애들이 있어요. 블로그 같은 거 볼 때. 그러니까 이런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이런 코딩 도장 같은 사이트는 운영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두 개는. 블로그는 그냥 개인이 쓰는 거고 얘도 물론 개인이 썼지만 이거는 강의 형식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내 이해를 좀 방해할 것 같아 하면은 그냥 끄시고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여기 그래서 이제 위에 남아있는 탭이 좀 소수가 됐을 때 천천히 자세히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 잘 모르겠어 하면은 이것도 그냥 쳐. 구글링 하는 법을 구글링 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나도 지금 까먹고 안 쓰고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호암 관계 또는 뭐 애프터 해가지고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게 어떤 최신 기술이야 하면은 이 연도 뒤에 쓰여진 글만 나타나게 되고요. 기타 등등 되게 많아 이거 진짜. 구글링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별표를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AND를 쓴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물론 관련 서적을 읽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리고 사람의 뇌 용량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잘 안 외워요. 외우지 않아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이건 지금 좀 가끔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수능 공부가 아닙니다, 얘는. 암기가 아니에요. 외울 필요가 절대 없어. 그냥 좀 뭐랄까 사용법이 손에 익으면 되는 거고 생각하는 과정이 좀 머리에 익으면 되는 거지. 이걸 막 뭐 코드를 외워다가 무슨 공식처럼 써야지 무슨 뭐 근해 공식처럼 써야지 이런 행위는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전에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순서로 가긴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검색을 했는데 C 언어 뭐 뭐랄까 반복문 이런 식으로 내가 검색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찾지 못했다. 원하는 결과를 찾지 못했다면 이걸 영어로 검색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영어 몰라 그러면 그냥 번역기 돌리세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IP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한글로 된 사이트들이 나올 건데 아까는 못 봤던 이런 영어로 된 사이트들이 나와요. 근데 얘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언어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별로 쫄 필요가 없는 게 크롬 기능에는 우클릭해서 번역이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냥 읽어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 위에 보면은 언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걸로 해결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검색어로 검색을 해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예요, 이거는. 그리고 굳이 내가 번역할 필요가 없다인 거고. 그리고 C 언어 어, 라이브러리.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문법 숙지가 되고 나서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를 활용하는 방식일 건데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는 당연히 C 언어로 써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해당 문법을 나는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니까 시기상 문법보다 나중에 될 거고요. 그리고 C 언어로 그 제일 유명한 거 테트리스 만들기 이거 하는 법 모르겠어. 그럼 치면 나와요 이렇게. 코드도 제공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당장 지금 이거 보면은 뭔 생각 들어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 이걸 읽을 수 있는 상태는 돼야 이건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정리하자면 수업 중에 질문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당장 이해가 안 가는 거 질문해도 돼요. 편하게 질문해도 돼요, 진짜로. 근데 나머지 시간에 질문을 할 때는 한번 거쳐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뭐라 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거 모르겠어요예요. 그럼 난 뭐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 만약에 아까처럼
이런 내용을 이제 본인이 찾아서 강사님 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하면은 나는 이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더 좋은 자료를 찾아서 링크를 주던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행위는 좋습니다. 이런 링크를 나한테 그냥 보내. 여기 들어와가지고 카카오톡에다가 저 여기 링크에 있는 이 내용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면 되잖아. 이 내용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11시 30분 시연어 김철수 뭐 이렇게 보냈다고 치자고 위 링크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이 부분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다른 방식이나 이게 잘 이해한 게 맞는지 이러면 내가 도와줄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근데 이 찾는 과정에서 내가 이해를 해버렸다. 그럼 나한테 질문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이게 비단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을 남한테 이해시키는 게 그냥 기본적인 일머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이나 아니면은 기타 모르겠는 거, 당장 모르겠는 거 해결을 하고 싶어 하면은 적극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걸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루에 2시간 반이지? 2시간 반씩 8일 하나? 그죠? 8일 곱하기 2 해가지고 1, 2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총 몇 시간이야, 이거? 대충 한 40시간 나오나? 그쯤 나오죠? 그죠? 40시간만 딱 투자해가지고 C 언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욕심이 너무 과한 거지, 사실. 영어 초등학생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배우죠. 지금 영어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요? 지금 보통 20대들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영어를 막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뭐 해외여행 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인 상태인가? 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어 공부한 횟수로만 따지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내가 영어를 습득하는 거는 영어 문제를 맞추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또 그죠? 내가 뭐 막 중국어를 하나도 몰라 근데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상태로 중국 여행을 떠나고 싶어.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매일매일 몇 시간씩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몇 시간씩 공부해서 최소한의 기간을 잡고서 뭐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시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당장 뭐 한 두세 시간 공부하고서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음, 그 해당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게 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을 좀 단축시켜주는 게 제 역할인 거고요. 대신에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법이었고요.
이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개인이.